미적분 중간고사 대비 필수 개념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앞 동영상에서는 미적분 중간고사 대비를 하려면 수학1, 수학2를 잘 알아야 한다. 어떤 걸 알아야 하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앞 동영상의 내용이고, 이 동영상은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서 무엇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주제별로 묶어놨고 이제 설명 드릴게요. 일단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수렴 발산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수열의 극한에서 수렴의 정의가 뭐고 발산의 정의가 뭔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극한의 성질 5개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백지에 적어보세요. 적을 수 없으면 다시 공부하세요. 극한의 성질, 상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관련된 극한의 성질이 있어요. 그 5가지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대표적인 예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전형적인 형태, 대표적인 형태의 전형적인 유형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샌드위치 정리 알아야 돼요. 물론 당연히 이 내용은 수학2에서 배우는 함수의 극한을 알고 있으면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냥 보너스 스테이지일 뿐이에요. 그리고 급수단원, 수열의 수렴 발산과 급수의 수렴 발산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급수라는 단어의 정의, 부분합이라는 단어의 정의 알아야 하고, 그리고 급수의 수렴 발산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급수의 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백지에 적어보세요. 급수가 뭐지? 부분합이 뭐지? 급수가 수렴 발산한다는 게 뭐지? 이렇게 백지에 적어보세요. 만약에 못 적으면 공부하세요. 그리고 급수의 합 적어보세요. 못 적으면 공부하세요. 그리고 급수의 합의 성질, 상수배, 더하기, 빼기에 관련된 급수의 합의 성질 3가지 성질이 있고,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에요. 이거 대학교 과정인데, 교대급수는 수렴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급수 수렴 발산 판정할 때 도움이 되는 정리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걸 권하고요. 그리고 요거, 수열의 합이 수렴하면 수열은 0에 수렴한다.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0에 수렴한다. 이 정리 굉장히 중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이 정리를 알아야 돼요. 이 정리 몰라서 문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리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정리를 증명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정리의 대우명제도 알아야 돼요. 수열의 합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이거 대우명제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등비수열은 위의 내용인데 제가 일부러 밑에 적었어요.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 조건,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 조건 알아야 합니다.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알아야 해요. 그리고 등비급수의 합, 제가 적진 않았지만 당연히 알아야죠. 이거 등비급수의 합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굳이 적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등비급수의 활용 단원에서는 주로 도형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죠. 그 도형에 관련된 문제들은 의외로 중학교 도형, 중학교 기하를 잘 알면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학교 도형을 잘 모르면 등비급수의 활용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등비급수의 활용은 닮음을 이용해서 풀어요. 닮음비를 이용해서 풉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을 테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을 텐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고, 그리고 이 내용은 원래는 수열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런 꼴의 점화식,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과 극한을 구하는 방법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옛날 교과과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필수로 나왔는데 요즘 교과과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신에 뭐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원이 넘어가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삼각함수 덧셈 정리 단원에서는
그 삼각함수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 내용도 같이 배우니까 그걸 알아야 하고요. 일단 알아야 돼요. 그 정의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6가지. 사인 2개, 코사인 2개, 탄젠트 2개에서 6가지의 정리가 있죠. 6가지 정리 당연히 알아야 하고, 그리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탄젠트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구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백악의 공식, 사인 백악의 공식, 코사인 백악의 공식 3개, 탄젠트 백악의 공식 알아야 돼요. 반각의 공식, 사인 반각의 공식, 코사인 반각의 공식, 탄젠트 반각의 공식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삼각함수의 합성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촬영한 동영상 중에 발키리 반각 공식, 발키리 백악 공식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밑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초월함수의 극한 알아야 하는데 이건 책마다 조금씩 개수는 달라요. 근데 저는 7개를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4개를 알아야 돼요. 어떤 책에서는 6개를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4개만 알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삼각함수의 극한 저는 3개를 알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책에는 2개를 설명하는데 아니다, 4개지 4개. 4개를 설명하는데 저는 3개를 알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자연상수, 오일러 상수, 자연로그 밋이라고 부르는 이의 정의, 그리고 자연로그의 정의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동영상을 촬영하진 않았지만 이편한 정리가 있어요. 이거 조만간 이편한 정리를 촬영할 계획이긴 한데 이편한 정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편한 정리 알면 이거 지수함수의 극한 문제를 그냥 암산으로 할 수 있어요. 이편한 정리 알아두면. 그리고 이제 극한 단원 넘어갔으니까 이제 미분 단원 들어가서 목세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로그 미분법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초월함수의 미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초월함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아닌 건 그냥 다 초월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아닌 건 다 초월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로그함수, 지수함수, 삼각함수 이것들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이것들의 합 이런 것들을 초월함수라고 해요. 합이 아니라 합성. 그래서 사인 x제곱 이런 게 초월함수예요. x 곱하기 사인 x 이런 게 초월함수예요. x 더하기 사인 x 이런 것들이 초월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아닌 건 그냥 다 초월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초월함수의 극한 어떻게 구할 것이냐? 사실 초월함수의 극한이 굉장히 재밌는 단원이에요. 초월함수의 극한은 그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 패턴만 익히면 그냥 암산으로 딱딱딱 돼요. 다항함수의 극한은 많이 연습한다고 해서 암산으로 안 되거든요. 뭐 인수분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좀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항함수의 극한은 암산이 어려워요. 근데 초월함수의 극한은 어지간한 건 그냥 암산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월함수 극한 단원이 나름 재밌는 단원입니다. 다항함수 극한보다 더 오히려 쉬워요. 다항함수의 극한보다 오히려 더 쉽고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요 얘기를 안 했구나. 삼각함수 덧셈 정리 증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백악의 공식, 반각의 공식, 삼각함수의 합성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초월함수의 극한 7개 모두 다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초월함수의 미분. 초월함수의 미분. 지수함수, 저는 3개를 말해요. 지수함수 3개 미분할 줄 알아야 한다. 로그함수 3개 미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삼각함수 6개 미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수함수 미분 증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그함수 미분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삼각함수 미분도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목세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다 증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음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함수의 미분법, 로그 미분법 다 증명할 줄 알아야 하고요. 로그 미분법은 로그 함수의 미분이랑 이름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로그 함수의 미분이랑 로그 미분법은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전형적인 예, 합성함수의 미분법 언제 사용하지? 이 전형적인 예 알고 있어야 돼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신비한 놈이라서 아는 사람은 암산으로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손도 못 대요. 굉장히 신비한 놈입니다. 다시 강조.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아는 사람은 암산으로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손도 못 대요. 굉장히 신비한 놈이라서. 이 음함수, 역함수, 매개변수, 로그 미분법은 당연히 이 미분법 자체도 알아야지만 이 미분법을 적용하는 상황도 알아야 돼요. 음함수 미분법 언제 적용하지? 역함수 미분법 언제 적용하지? 매개변수로 주어진 함수의 미분법 언제 적용하지? 로그 미분법 언제 적용하지? 이거 알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합성함수 미분법을 미분법의 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음함수, 역함수, 매개변수, 로그 미분법 이걸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칠 때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틀 동안 가르쳐요. 첫날에 합성함수 미분법만 2시간 동안 계속 연습시켜. 다음 날에 합성함수 미분법만 2시간 동안 계속 연습시켜요.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을 완전히 통달을 해야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계속 연습시킵니다. 뭐 제 수업 스타일이고.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학교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일 거예요. 뭐 학교의 진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일 거고, 그리고 도함수의 활용은 아마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가 아닐 테지만 여기까지 알아두기를 권해요. 왜냐면 여기까지 하면 이거는 진짜 별거 없어요. 이거 뭐냐면 수학토에서 배운 내용 재탕이에요.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항함수의 미분과 초월함수의 미분은 다항함수의 미분을 2자리 곱셈이라고 한다면 초월함수의 미분은 5자리 곱셈이다. 제가 비유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항함수의 미분과 초월함수의 미분은 뭐 사용하는 개념, 공식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연속함수의 정의, 연속함수의 성질, 그리고 연속함수의 정리, 최대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 미분 계수의 정의, 뭐 미분 다이어그램 당연히 할 줄 알아야 하고, 도함수의 정의,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의 성질,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이런 내용 다 여기서 재탕해요. 그냥 사용하는 함수만 수학2에서는 다항함수를 사용하고 미적분에서는 초월함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하는 함수만 좀 복잡해질 뿐 사용하는 기본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학2를 제대로 배웠고 여기까지 배웠으면 원리적으로 이거는 안 배워도 할 수 있어요. 굳이 특별히 요 볼로고목 빼고는, 이계도 함수하고 볼로고목 빼고는 굳이 특별히 따로 배울 게 없어요. 어차피 다 배운 내용 다시 재탕이에요. 아니 2자리 곱셈 할 수 있으면 5자리 곱셈 할 수 있지. 다항함수의 미분에서 수학2에서 극대극소 판정하고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그냥 요 초월함수에서도 극대극소 판정하고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별거 없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전형적인 3가지 형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 위에 점 제시됐을 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 것이냐, 접선의 기울기가 제시됐을 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래프 밖에 점 제시됐을 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 전형적인 거 할 줄 알아야 하고, 극대극소 판정, 볼로고목 판정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에서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풀 때 미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런 거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속도와 가속도 문제를 풀 때 미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지만 여기까지 다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요거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져서 이 문제들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다 공부하기를 권해요. 자,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중간고사 대비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미적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외로 수학원, 수학2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수학 상하 잘해야 돼요. 중학교 도형, 중학교 기하를 잘해야 합니다. 그 미적분 이전의 내용을 능숙하게 할 줄 알면 미적분은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보너스 스테이지야. 근데 그 이전 내용을 어려워한 사람은 미적분은 더 어려워요. 진짜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미적분을 잘하는 방법은 의외로 수학원, 수학2를 잘하는 거기 때문에 미적분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은 수학원, 수학2를 다시 공부하세요. 수학원, 수학도 뭐 공부하냐고요? 이 앞에, 이 이전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여기가 이전 동영상입니다. 이 이전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마칠게요.